자, 5번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입니다. 자,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서는 역시 이게 방향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오른손 엄지를 전류의 방향에 일치시킵니다. 요거 꼭 외우세요.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의 방향에 일치시켰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데요. 자기장의 방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나침반을 가져다 놓는다라면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꼭 외우세요. 오른손 들고 엄지를 전류에 일치시켰을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자기장의 방향은 자침의 N극과 일치하더라. 자,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요렇게 생긴 게 지금 원형 도선이거든요. 그러면 원형 도선에서 여기 봐봐요. 전류의 방향이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올라갑니다. 자, 전류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전류를 어디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되냐면 전류가 올라오다가 요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전류의 방향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방향을 표시를 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지금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엄지를 들고, 자, 저 보세요. 엄지를 들고 전류를 요 화살표 방향에 일치시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자, 여기 선 밑에 요쪽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요렇게 하시면 돼요. 전류가 왼쪽으로 가는데 아래쪽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요렇게 일치시키면 됩니다. 전류는 왼쪽으로 가고 내 손가락이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전류가 요렇게 가고 자기장은 요렇게. 손 모양 기억해 주세요. 전류, 자기장이 네 손가락이 자기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형 도선에서 모양은 자, 내부에서는 직선 모양이거든요. 자기장이 내부에서는 직선 모양인데 도선에 가까울수록 동심원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봐봐요. 요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찾고 나면 여기랑 도선이 있잖아요. 이 도선 근처에서는 동심원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 방향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요 방향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똑같은 건데 하나 더 그려놨잖아요. 이거 왜 그려놨냐 하면 자기장의 방향을 보고 자침의 방향을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전류가 올라갑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다시 한 번 더 손. 엄지를 전류에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장을 선 아래쪽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요 방향. 그래서 내 손가락이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침반을 가져다 놔볼게요. 요 안에다가 나침반을 한번 가져다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자기장의 방향하고 요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에요.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도 요렇게 자침을 가져다 놓거든요. 그럼 봐봐요. 자, 자기장이 안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서는 지금 뒤로 돌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장이. 그래서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침의 N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예요. 네, 여기도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N이고 여기가 S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침 방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류가 지금 올라갑니다. 전류가 요렇게 올라가면 요 위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엄지를 전류에 일치시켰을 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요쪽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주셔야 돼요. 요 선, 원형 도선 아래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한번 잡아보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도선 가까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방향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돌면 돼요. 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그럼 이쪽은 뒤로 들어가니까 요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같은 그림인데 제가 여기에는 나침반을 가져다 놔볼게요.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봐봐요. 요 위치에 이쪽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침반을 가져다 놓으면 요 위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위치에다가 나침반을 가져다 놓으면 요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N, 반대쪽이 S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원형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인데요.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어지고 그 다음에 도선에 가까이 있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원형 모양의 반지름이 작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어지고 그 다음에 원형 도선 안쪽이 있고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거든요. 원형 도선의 안쪽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훨씬 더 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6번째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입니다. 요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지금 코일인데 이 코일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또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코일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원형이나 직선 도선하고는 반대입니다. 자, 역시 오른손, 왼손은 안 돼요. 오른손을 들고 제가 아까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손가락을 전류에 일치시킵니다. 내 손가락을 전류에 일치시켰을 때, 자, 오른손에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게 되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이 N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거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일이 있는데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요렇게 코일이 있는데 전류 한번 보세요. 전류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실선으로 표시를 한 게 있고 점선으로 표시를 한 게 있는데 실선이 앞쪽이고 점선이 뒤쪽입니다.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봐봐요. 앞쪽에서 전류가 내려오고 뒤쪽에선 올라가잖아요. 앞쪽에서 전류가 내려오는데 앞쪽 방향에다가 화살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전류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앞에서 내려오고 요렇게. 자, 앞쪽 방향에다가 전류를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오른손 들고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에 일치시켜라. 그런데 요 화살표가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내 손가락을 요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요렇게. 손가락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네, 요렇게 잡아주시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있잖아요. 엄지가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전류에 일치시키면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인데 N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 그림. 자, 화살표를 눈여겨 봐주세요. 요 화살표가 전류의 방향인데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요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모양 요렇게 그러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는 전류가 이쪽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올라가고 뒤에서 내려가고 앞에서 요렇게 봐봐요. 앞에다가 표시하셔야 돼요. 요렇게 따라오면 앞에서 올라가고 뒤에서 내려가고 다시 앞에서 올라옵니다. 요렇게.
요렇게 앞에서 올라옵니다. 자, 올라올 때는 손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네 손가락이 전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손가락이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요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네 손가락이 올라가게. 그러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입니다. 요쪽 방향이 N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요 코일 주위에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막대 자석처럼 요렇게 막대 자석처럼 자기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N극에서 나와서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화살표 해볼게요. 여기가 N극이 걸리면 N에서 나옵니다. 요렇게 자기장이 나옵니다. N에서 요렇게 자기장이 나와서 돌아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요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자,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모양인데, 자, 내부는 요 안쪽을 말하거든요. 그럼 봐봐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갑니다. 요쪽 방향으로. 그냥 화살표 방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직선 모양의 자기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는 이제 바깥쪽을 말하는 건데, 바깥쪽에서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가서 S극으로는 들어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인데요. 이 세기는 역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코일을 감잖아요. 코일 감은 수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코일을 많이 감는다. 또 이렇게 촘촘히 느슨하게 감는 게 아니라 촘촘히 빽빽하게 코일을 감아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일 주위의 자기장에서 함께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전자석이라고 해서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을 말하는 건데,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 노란색의 코일 있잖아요. 노란색의 코일 안쪽에 이렇게 회색의 철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철심을 넣어주면 전자석이 되게 되는데, 이 철심을 넣어주게 되면 자기장이 훨씬 더 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석의 특징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이 되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데 전류를 끊어주면 자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N극, S, 그 극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코일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전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N극이 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N극이 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코일에서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전자석에서도 전류 방향을 바꾸면 극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석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세고, 그 다음에 코일을 촘촘히 감아줄수록 전자석의 세기가 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석의 이용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서 전자석을 이용하는 예는 스피커, 자기부상 열차, 전자석 기중기는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있는 자기공명 영상 장치 MRI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